남자의 외도 문제로 고민이신 분들이 선생님을 많이 찾아오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떠나간 남자잖아요. 떠나간 남자의 마음을 돌리려면 남자가 다시 끝까지 붙잡고 싶은 여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여자는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그중 제일 중요한 딱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남자가 끝까지 여자를 붙잡으려고 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 권력이죠. 권력? 네. 구체적으로 뭐냐면 성선택권이 있어야 돼요. 여자가. 여성이 성선택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쉽게 얘기하자면 뭐냐면은 남녀 관계를 맺는데 선택권을 남자가 가지고 있느냐 여자가 가지고 있느냐 해서 그 성을 선택할 때, 즉 짝짓기에 대한 권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예요. 예, 그걸 여자가 들고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사례를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내 남자분 중에 제 아내분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속이 터져 죽겠다는 거예요. 내용은 이랬어요. 제 남편 외도를 알게 됐고, 그래서 남편한테 혼을 냈고, 근데 상간녀가 유부녀였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도 이렇게 힘든데 니네 집도 힘들어 봐라 하고 상간녀 집을 쫓아간 거예요. 그 집 남편한테 알렸어요. 니네 마누라하고 내 남편하고 이렇게 바람이 났다 막. 근데 오히려 그 집은요 사이가 더 좋아진 거예요. 남편이 그 바람핀 아내를 되게 보호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 집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른 거예요. 자기 집은 배우자가 바람을 펴가지고 되게 힘들어졌는데 그 집은 배우자가 바람이 나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더 헌신을 해. 오히려. 그 사이가 더 좋아졌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막 이런 데 막 SNS에 막 가족 사진 막 올라와. 너무 잘 지내는 것처럼. 이상하잖아요. 자,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 집은요, 여자 대 여자로 볼 때, 저를 찾아온 내 남자분은 내 남자 하나도 지키지 못한 여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쪽대고 있었던 거예요. 반을 뺏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상간녀는 자기 남편도 가지고 있고 남의 남자도 가져온 여자예요. 힘의 차이가 느껴지세요? 그렇죠. 이게 이 힘의 차이인 거예요. 예,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요, 이 아내분은 자기가 바람을 너무 많이 핀다고 오신 분입니다. 선생님 제가 바람둥이에요 이러면서 제 외도 이 바람기 좀 없애주세요 라면 오셨거든요. 근데 바람기 안 없애드리고 그냥 보내드렸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주말 부부를 하고 계세요. 이 아내분이 주말 부부를 하고 계셔가지고 평소에는 이제 자식들하고 이제 서울에 있고, 주말에만 남편이 지방에서 이렇게 서울로 올라오는 거예요. 애들 교육 때문에 떨어져 살고 계시고. 근데 그 집은 아내분이 바람기가 더 많아요. 즉 성을 선택하는 권력이 남편보다 아내 쪽이 훨씬 더 커요. 아내분이 갑이고 남편이 을이에요. 이 상황이 되니까 평소에 전화를 누가 더 많이 하냐? 남편이 더 많이 해. 부부가 떨어져 있으면 외도로 인한 불안감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내분은 남편 바람나는 거 별로 안 무서워해. 자기가 더 바람둥이니까. 예. 아저씨가 오히려 내 와이프 바람 피는 거 아닌가 주말에 올라오면 엄청 헌신하는 거예요. 주말에 가서 그렇게 잘한대요. 아들한테도 잘하고 딸한테도 잘하고 자기한테도 잘하고. 자기 주말에 남편이 오면 재밌대. 남편이 올라올 때마다 너무 잘해주는 거야. 가족들한테. 그 시간에 기다려준대요.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자기가 바람을 끊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럼 그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성선택 권력을 행사할 줄 아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주말 부부를 하는데도 바람도 안 피고 집에 와서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도 잘하고 부인한테도 잘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바람을 오히려 펴야 된다라는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이 바람을 폈는데 그걸 냅뒀다. 그러면 이거는 약간 바람을 장려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건 좀 나쁜 거 아닐까요? 바람둥이가 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네네. 나쁜 사람이 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 성선택 권력은 마치 칼과 같아요. 칼을 잘 쓰는 사람이 되면은요, 이 칼을 어디든지 쓸 수 있어요. 예, 요리하는 데도 쓸 수 있고요. 또 뭐 이렇게 과일 깎는 데도 쓸 수도 있죠. 또는 그 칼을 가지고 수술할 때도 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하지만 이거를 잘못 쓰면 살인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성선택권은 무기를 하나 들란 얘기예요. 이 무기를 쓰고 안 쓰고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예, 이걸로 가서 바람을 피든 아니면 내 남자와 행복하게 살든 그건 본인의 선택이란 얘기예요. 하지만 내가 칼을 안 들고 있다. 그러면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성선택권이란 무기를 내가 딱 들고 있어야만 그 칼을 남편에게 쓰든 아니면 딴 남자에 쓰든 그거는 각자의 자유지만 이 무기를 들고 있으란 얘기죠. 네. 그럼 이 칼을 조금 잘 쓰려면 네. 어떻게 써야 될까요?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단은요, 남자는 여자 것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남자는 다 내 거다라고 믿으셔야 돼요. 네, 남자 다 누구 거? 내 거. 예,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 이게 지금 뭐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예, 사실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진화심리학은 생물학적인 심리학입니다.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남녀 관계에 있어서 메이팅하는 결정권을 여자 쪽에서 들고 있는 거예요. 자, 새끼를 누가 낳아요, 인간은? 여자가 낳죠. 그렇죠. 여자가 낳죠. 그러면 유전자를 선택을 할 때 건강한 유전자를 받고 싶잖아요. 네. 예,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골라서 하나 만나야 돼요. 그 남자의 유전자 번식 전략은 어떻게 되냐면 가능한 한 많이 뿌려야 돼요. 그래 수컷들은 다 바람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가능한 한 유전자를 많이 뿌리고 다녀야만 수컷들은 유전자 번식에 유리하니까. 하지만 암컷 입장에서는 유전자를 골라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아쉬운 쪽이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 수컷. 그렇죠. 수컷이 아쉬워요. 그럼 여자가 갑이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남자든 다 만날 수 있는 힘이 이미 있어요. 여자라서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남자든지 다 내가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여성분들이 되게 많은 거죠. 예, 모르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필요합니다. 이게 왜 모르냐면 두 번째, 가부장제 중심의 윤리관을 버리셔야 됩니다. 인간의 역사, 호모사피언스의 역사가 한 700만 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예, 호모사피언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종이 유인원에서 이렇게 쫙 갈려서 나온 게 한 700만 년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럼 최초의 가족 제도는 일부일처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면요, 일부일처제를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사냥 나가서 호랑이 물려 죽고 사고 나 죽고 이랬을 거라고. 여성은 집단적으로 보호를 좀 받아야 돼요. 집단적인 보호를. 왜냐하면 여성 인구가 줄면요, 종이 번식을 못해요. 그래서 어떤 포유류든 곤충이든 간에 새끼를 낳는 쪽은 집단에서 보호를 해주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여왕벌 한 마리를 지키려고 막 일벌들이 쫙 이렇게 있잖아요. 여왕개미 한 마리 지키려고 일개미들이 쫙 보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성은 집단에서 좀 문화적으로 번식 전략으로 이렇게 보호를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다처다부제였다는 얘기예요. 최초의 그런 결혼 문화는 다처다부제였을 가능성이 높다. 일부일처가 아니라 다처다부.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쭉 흘러가서 이제 농업이라는 게 농업이 만들어져요. 농업이 만들어지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자 입장에서 내가 처자식이 없어. 일을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지. 처자식이 없는데 왜 농사를 져요? 뭐하러 해? 예, 그러니까. 근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사회에서 처자식을 만들어가고 장려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남자들이 열심히 살아요. 처자식 없는 남자가 왜 열심히 살아? 그냥 옛날처럼 뭐 원숭이처럼 침팬지처럼 바나나 따먹고 과일 따먹고 사냥해서 먹고 이러면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잖아. 근데 농사를 지어야 되고 집단 생활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일처제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남자들이 어떤 불안감이 생기는데요. 그게 어떤 불안감이냐면 내 아내가 낳은 자식이 내 새끼가 맞는지 아닌지 궁금해져.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열심히 고생을 하니까. 네, 내가 고생해가지고 농사져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데 내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낳은 자식이 내 자식이 맞는지 아닌지 궁금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덕과 윤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딴 데 한눈 팔면 안 된다. 여자들은 뭐 지고지순해야 된다. 가부장제 중심의 윤리관과 도덕관을 만들어 놔야만 남자들이 일을 해서 처자식을 먹여 살릴 때 이 내 새끼가 진짜 내 새끼가 맞나라고 의심을 놓을 수가 있겠죠. 지금 사실 그래서 만들어진 도덕 윤리는요, 전형적인 남성 문화입니다. 예, 성씨 다 누구 성씨예요? 대부분. 아빠 따라가죠. 예, 아빠 따라가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엄마 성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법적으로는. 지금 현재 호주제가 폐지됐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직까지도 문화는 가부장제 중심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한테 종속되는 이상한 느낌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그걸 버리셔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냥 남자 밝히시면 됩니다. 남자를 밝혀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간의 종과 유인원은 좀 다릅니다. 예. 대부분의 포유류는요, 짝짓기를 맺고 나서 수컷들이 떠나가 버려요. 떠나간다는 게 가족을 이루지 않는다고요. 대부분의 포유류들은 수컷들이 짝짓기를 하고 다른 암컷을 찾으러 다닙니다. 짝짓기를 완료했잖아. 그럼 가족을 구성을 못해. 목적을 잃었으니까 그냥 가는 거네요. 네. 개가 새끼 낳고 아빠가 키워주는 거 봤어요? 못 본 것 같아요. 고양이는. 그것도 못 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엄마 혼자 애 낳고 엄마 혼자 키워요. 예. 근데 인간의 아이는요, 너무 연약해요.
인간의 아이는 너무 연약해서 오랑우탕이나 침팬지처럼 엄마가 들고 다니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게 누구냐면 아빠가 꼭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또 결혼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종만이 육아를 공동으로 합니다. 옛날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 하나 키우려면 온 마을이 다 나서야 된다. 인간의 아이만이 공동 육아를 해요. 다른 종들은요, 새끼 나면 엄마가 딱 끌어안고 있지 절대 남들이 못 만지게 한다고. 내가 키우던 개도 새끼 나면 새끼네를 이렇게 만지면 으르렁거린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인간의 아이만이 내가 낳은 자식을 남의 손에 맡기기도 해요. 근데 이왕이면 안정적인 사람 손에 맡기면 낫잖아. 그게 아빠예요. 그리고 엄마가 이제 애를 낳는데 그 애 안고 돈 벌러 다닐 수 있어요? 힘들잖아요. 누가 안정적으로 물질 제공을 해야 된다고. 의식주 제공을 해야 돼요. 그게 아버지라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컷들은 유전자를 가능한 한 많이 뿌리려고 한다. 기회만 되면 바람을 피려고 한다. 이거 붙잡아 놔야 되잖아요. 붙잡아 놓는 전략이 뭐냐면요. 그게 성욕입니다. 여자들의. 성욕. 네. 여성들의 성욕은요.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침팬치, 보노보 요 정도가 이제 성을 놀이로 하는데 인간의 여성만이 다른 종의 암컷들과 다르게 섹스를 놀이로 합니다. 이거는 진화적 산물이에요. 굉장히 인간다운 거예요. 그게 왜 인간의 여성만이 성욕이 있을까? 인간의 여성만이 왜 섹스를 놀이로 할까? 다른 종들은 암컷들이 섹스할 때 임신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여성만이 섹스를 놀이로 해요. 그 이유는 뭘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수컷을 붙잡아두기 위한 전략이다. 왜? 수컷들은 성욕을 보이는 여자들을 쫓아가게 돼 있거든. 수컷들은 기본적으로 그래요. 성욕을 보이는 여자를 보면 쫓아가요. 그래서 짧은 치마 입고 여자가 딱 지나가 눈이 휙 돌아가는 거야. 그냥 그 눈이 안 돌아가는 남자다. 그럼 그 남자가 이상한 겁니다. 본능적으로 번식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그 남자가 떠나가면 애를 못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잡아놔야 돼요. 잡아놓는 전략이 성욕이에요. 그 남자 좀 밝히십시오. 괜찮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남자를 많이 밝히다 보면은 정말 바람을 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떡해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내 남자를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1, 2, 3번까지만 하면은 내가 진짜 바람둥이가 되는 겁니다. 1번, 2번, 3번까지만 하면. 근데 4번. 내 남자를 제일 사랑해라. 다른 남자들보다 내 옆에 있는 이 남자가 제일 좋아. 그럼 바람 펴, 안 펴? 안 피지. 그렇지. 왜 어린아이들 그렇잖아요. 왜 애착 인형이라고 끌어안고 다니는 인형들 있어요. 네. 그 다 낡아 빠져도 새 인형 사줘도 안 갖고 놀아 애들. 맞아, 맞아. 예, 내가 끌어안고 있는 이 낡아 빠진 인형이 제일 좋은 거야. 아무리 좋은 옆에 인형이 있어도 새 인형이 있어도 그거 안 갖고 오는 거 애착 인형 끌어안고 있잖아. 그런 것처럼 내 남자 이렇게 끌어안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바람을 안 피죠. 그런데 4번을 안 하잖아요. 내가 내 남자를 제일 사랑하지 않아. 근데 내가 또 바람을 펴서는 안 돼. 그래서 결혼을 또 생활을 또 유지해야 돼. 그래서 1, 2, 3번 스위치를 끄고 사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 4번이 꼭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 정리를 하면 내 남자를 제일 이 세상에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내가 바람둥이가 되거나 또는 바람을 안 피기 위해서 성선택권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내려놓고 살게 되는 겁니다. 한 단어로 정리를 하자면 성선택권을 내가 에너지를 잘 발휘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1번, 남자들이 다 내 거다 라는 걸 믿으세요. 2번, 가부장대 도덕관은 내려놓으십시오. 예, 여성 억압적인 도덕관이에요. 자, 3번, 남자를 많이 좋아하셔도 됩니다. 많이 밝히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4번, 내 남자를 제일 사랑해라. 예, 이게 4번이 제일 중요해요. 내 남자를 제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바람둥이가 되거나 또 내가 바람을 피지 않으려 나에게 부여된 권력, 그 성선택권이라는 칼을 내려놓고 사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 얘기가 외도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